안녕하세요. 노인간호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간호강사 유희선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국가고시에 한번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치매관리 서비스 하고 있고요. 노인건강 증진사업 서비스, 마지막 노인건강 진단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치매 관련 서비스, 노인의 치매를 상담 계획,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국가 프로그램이고요. 사업의 목적은 치매 조기 발견, 치매 예방, 또 재활동, 진행 단계별 적정 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치매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및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자, 그 중에 검사의 종류가 바로 치매 조기 선별검사입니다. 선별검사. 자, 여기서 국가고시의 유형에서 틀렸던 부분이 바로 치매 선별검사이지 정밀검사는 아니다 라는 말씀.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직접 병원에 가셔서 MRI 등 검사를 때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기 선별검사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인 건강 증진이죠. 증진 1차 예방사업. 자, 노인 건강을 상담 계획 관리해준다. 자, 그리고 운동 건강 관리 프로그램 하고 있다. 운동 실천을 생활하여 노년기 건강 증진에 기여하자. 자, 그리고 마지막에 노인 건강 진단 서비스로 저소득층 노인이 필요하면 무료 건강 진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중 희망자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의료기관 연계와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건강 증진 사업 서비스에는 만성질환이라든가 결핵관리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죠. 자, 국가고시 문제입니다. 자,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노인 건강 증진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노인 대학 운영, 2번 만성질환 관리 교육, 3번 노인 경로당 운영, 4번 노인 환자 응급치료, 5번 치매 정밀검사. 답은 뭘까요? 바로 답은 만성질환 관리교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매 정밀검사가 아니고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1번 보시면 자, 정의를 볼까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환자 간병을 간호사와 간호지원 인력이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족이나 개인 간병인을 두지 않아도 병동에서 간호사가 24시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자, 1번 24시간 간호사와 간호지원 인력이 상주하기 때문에 좋죠. 자, 환자의 식사, 이동, 위생, 투약, 회진 관리까지 전담하고 있고요. 특히 키워드는 보호자 상주할 시간, 필요가 없어진다. 그리고 간병비가 절감되겠죠. 간병비. 자, 의료진 전문 관리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안전성이 높다. 자, 보호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비용 절감, 전문 간호, 보호자 부담 완화 되겠습니다. 다음, 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인력 중 의사는 포함이 될까 안 될까요? 의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확대 지원 및 병원 안내를 보면요. 제가 인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인천 지역 쭉 봤더니 뭐 큰 병원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인하대, 뭐 길병원, 그리고 백병원, 다양하게 인천 성모병원. 그래서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노화에 따른 변화 및 건강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면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신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국가고시 문제 되겠고요. 자, 노인의 신체적 변화 보시면 우리가 큰 타이틀에서 보면 세포의 노화죠. 방어 능력 저하, 예비 능력 저하, 회복 능력 저하, 기억력 감소, 성호르몬 감소. 어떻게 보면 다 감소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포 노화 쪽을 보신다 그러면 뼈 근육 위축, 키가 줄고 피하 지방이 감소하고
전신이 마르고 주름이 많아지고 기초대사량이 감소할 수 있고, 자, 방어 능력 저하 보면 질병이 출현되거나 질병 발생 시 급격히 악화, 면역 능력이 감소된다. 또한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벗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자, 회복 능력도 저하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만성질환자를 가진 노인은 다른 합병증 발생이 높죠. 그리고 기침 반사 및 호흡 능력이 감소한다. 자, 기억력에서 특징적인 게 있어요. 장기 기억은 증가하고요. 단기 기억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최근래 일은 잘 잊어버리지만 과거 10년, 20년, 30년 전 기억은 더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는 잘 아시는데 최근 얘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노인의 신체 변화의 특징입니다. 자, 성호르몬 감소. 폐경기를 맞이하면서 성호르몬은 감소합니다. 자, 첫 번째 챕터 피부 변화 보겠습니다. 자, 피부의 키워드는 건조하다. 탈수를 호소한다. 그래서 건조가 키워드 되겠습니다. 건조와 관련된 간혹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피부가 우선 얇아지고요. 피하 지방이 적어지고 그러면서 주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턱과 목 피부가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2번 반상출혈이나 피부 및 출혈이 잘 생긴다. 3번 땀샘, 피지선의 분비가 저하되어 건조해진다. 키워드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가습기 사용하고 습도를 유지하자. 건조를 막는 게 간호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멜라닌 세포의 국소적 증식에 의해 노인성 반점, 검버섯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손등이나 팔이 많이 생기죠. 자, 5번 머리숱이 감소하고 운발, 그리고 눈썹은 더 짙어지고 진해지죠. 6번 두껍고 거칠어지며 부서지기 쉬운 손, 발톱 자라는 속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손발톱을 자르실 때는 물에 불려서 자르는 게 또 간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호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자, 목욕은 일주일에 몇 번 한다? 건조하기 때문에 각질층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목욕. 자주 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 사용해야 되고요. 목욕 수건은 부드러운 것. 그리고 비누는 지방이 많은 중성 비누 되겠고요. 순한 비누가 키워드 되겠습니다. 중성 비누, 순한 비누. 너무 세정력이 좋은 비누는 건조증을 더 유발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성 비누, 순한 비누. 자, 그 다음에 키워드 보습제나 오일을 발라줍니다. 건조하니까요. 그래서 보습제, 오일 발라준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할 수 있고요. 마사지, 알코올 사용 금지. 가습기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주고 수분 섭취 장려입니다. 그래서 2.5리터 이상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잘라주고 장시간 누워있을 때는 체위 변경을 자주 해주자. 자, 국가고시 문제 되겠습니다. 자, 노인 환자의 개인위생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만 시행한다. 2번 목욕 후 로션이나 오일 등을 발라 건조를 예방한다. 지금 옳지 않은 것이에요. 3번 목욕 후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잘라준다. 4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환자를 혼자 목욕하도록 한다. 5번 과도한 고온의 물이나 세정력이 뛰어난 비누는 피부 건조를 유발한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낙상도 위험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맞는다. 그래서 4번이 혼자 두지 않는다. 자, 다음은 신경계 변화, 특히 수면에 관련된 변화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신경세포의 상실,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하고 피질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 반응시간 지연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뇌에 포함된 신경 전달 물질 감소로서 노인성 우울증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3번 수면 양상을 보시면 렘 수면 있고 비렘 수면이 있습니다. 렘은 수면 중에 꿈을 꾸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N은 어때요? 낮은 숨이죠. 낮은 잠자는 것. 그래서 좀 얕은 수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꿈을 자주 꾼다. 그럼 좀 깊게 자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리고 비렘 수면입니다. 꿈꾸지 않는 단계로서 1에서 4단계까지 나눠져 있고요. 이게 더 푹 쉬는 아주 깊은 수면에 빠지는 건데 이건 역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인의 경우 비렘 수면이 짧아진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져서 자주 깨고 빨리 일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죠. 4번, 특히 새벽에 수면장애 및 불면증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수면과 관련된 간호활동이 나오겠습니다. 자, 5번, 노인들은 수면 시간을 늘리기 위해 낮잠을 자기도 하는데 낮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수면장애 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낮잠을 재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낮에 잠을 자면 저녁에 잠이 더 오지 않는 수면장애를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각. 자, 시각입니다. 수정체가 불투명해지고 탄력성이 감소된다. 백내장이 자주 발생하고瞳孔이 작아진다. 우선 시각과 관련된 것도 다 감소가 맞겠습니다. 자, 황화현상도 나타나고요. 야맹증, 눈물 생성 감소로 눈 건조증, 안질환 증가, 시신경 세포수가 줄고 망막의 빛 여과율 감소로 시야가 축소되고 눈부심이 증가된다. 자, 간호 보겠습니다. 글씨를 크게 중앙에 쓰고 큰 조명이나 조명 하나 두기보다는 간접 조명을 활용해 준다. 자, 주변 항생 환경은 구분이 잘 되는 대비색을 이용하고요. 커튼을 이용하여 눈부심을 막아주고 시야 제한 환자의 경우에 방에 들어설 때는 꼭 노크하고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감사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해줘죠. 야맹증의 경우는 밤운전을 피하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 시 잠시 멈춰라. 그리고 난간을 잡고 걷기 운동, 주변 환경 미끄러운 것을 제거하는 간호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각입니다. 청각 역시나 이제 귀가 먼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듣는 거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자, 청각. 자, 고막 이속을 위축으로 난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듣기가 곤란하다. 자, 청신경의 퇴행이고요. 자, 키워드 노인성 난청입니다. 노인성 난청. 노화가 되면서 잘 안 들리는 게 노인성 난청인데 특히 뭐가 잘 안 들리냐? 고음입니다. 고음. 저음이 아니에요. 큰 소리를 더 못 듣습니다. 그래서 고음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중음, 저음까지 천천히 상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8번 뇌신경 퇴행으로 균형 감각도 저하되므로 자세가 불안정할 수 있고 이동시 주의를 요한다. 자, 그러면 간호가 뭐가 있을까요? 노인 환자의 간호,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 간호에서 꼭 키워드는 바로 노인성 난청, 고음을 못 듣는다는 것을 알고 간호는 주의 소음을 방지하며 소음 없는 환경에서 대화하고요. 키워드 전화상은 크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대면할 때는 천천히 또박또박. 키워드 무슨 음? 낮은 음으로 말하기가 국가고시 가장 잘 나오는 문제 되겠습니다. 낮은 음입니다. 중저음으로 대화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 더 들을 수 없어요. 고음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 자, 다음은 미각, 감각기 변화, 미각, 후각, 촉각 되어 있습니다. 모두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미각. 전반적인 미각은 감소되어 있고요. 쓴맛과 신맛은 기능을 잘합니다. 그래서 점점 신거, 쓴거 이런 거 잘 못 드시죠. 나이 드시면서. 자, 미각 변화로 식욕 상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식욕이 돋아지면 색을 화려하게 하고 새로운 양념을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미각에서 쓴맛과 신맛은 기능을 잘하는데 되려 단맛하고 짠맛은 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죠. 설탕도 많이 넣게 돼요. 단맛과 짠맛은 둔화되어 있다. 신맛과 쓴맛은 잘한다. 잘 안다. 그리고 후각. 후각 기능이 저로 화재 발생 시 우선 노인들에게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유해가스를 환기시켜주죠. 자, 촉각입니다. 그래서 냄새도 잘 못 맡는다. 촉각. 온도 감각도 저하되죠. 통증 감각 저하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목욕물이나 음식을 피해주고 화상의 위험을 인식하도록 교육하자. 자, 여기 큰 골격계 변화입니다. 이렇게 사진 보시면 자세도 조금 달라지죠. 1번 뼈 광물질 소실로 뼈 질량의 감소. 자, 칼슘입니다. 칼슘과 관련된. 그래서 골다공증 빈도가 높다. 주간판이 얇아지고 인대가 강직되어 척추 단축이 일어나 신장이 조금 줄어요. 5cm 정도 준다고 되어 있다고 하고요. 5cm 정도 더 줄은다. 3번 머리와 고개가 앞으로 구부러지고 허리, 수목과 무릎도 약간 굽어져 있다. 4번
상해나 비만에 의해 관절 가동 범위가 더욱 촉진될 수 있으며 관절 운동의 저하로 보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끌면서 걷는 것처럼 보이고 발을 드는 높이가 낮아져서 잘 넘어진다. 자, 그리고 특히 고관절의 노인에서는 가장 골절이 잘 일어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고관절. 그래서 빙판길 조심하셔야죠. 자, 심혈관 관계입니다. 심혈관. 여기서 키워드가 나와요. 다 거의 대부분 감소였는데 유일하게 증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증가는 아니겠으나 국가고시에서 자주 내는 기출문제입니다. 1번 심장 크기는 거의 같습니다만 개인 활동 수준이 저하되면 크기가 조금 감소될 수도 있어요. 심근 수축력 감소, 심박출량 감소, 그래서 피를 내보내는 힘이 떨어진다. 자, 그리고 맥박수는 거의 변하지 않거나 약간 감소. 자, 그리고 교감신경 흥분에 따라 맥박수 증가할 때 반응이 더 늦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심 잡음이 촉진되기도 하죠. 6번 별표 혈관 탄력성 감소인데 혈관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혈관의 저항성. 그래서 혈액의 흐름이 방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혈관의 저항성이 증가되니까 그 안에 흐르는 혈액의 힘이 더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혈압이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키워드 혈관 저항성은 유일하게 증가된다. 다른 거 다 감소잖아요. 자, 그리고 정맥류의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혈관 저항성의 증가 키워드 잘 갖고 가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호흡기계입니다. 호흡기계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호흡기계의 키워드가 호흡수가 준다고 되어 있는데 호흡수가 줄지는 않아요. 호흡 능력이 감소하죠. 능력이. 그래서 그걸 보겠습니다. 자, 기도의 청소율이 변화돼요. 그래서 호흡 능력과 기침이 효율성이 저하된다. 그래서 기침이 잘 안 돼요. 기침을 잘해야지 기도 내에 이물질을 잘 뱉어내는데 기침 반응이 저하돼 있어요. 2번 기도를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감소돼 있고 호흡기계 감염에 취약하다. 그리고 폐활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잔류 공기량은 증가합니다. 여기 증가. 이건 어렵지 않죠. 이 단어는 잔류 공기량 증가. 그래서 남아있는 공기가 좀 적어야지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는데 이미 좀 전에 쉬었던 공기가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잔류 공기량이 증가해요. 폐기종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자, 폐의 섬유화가 일어나 만성기관지염이나 폐렴이 흔하게 발생됩니다. 자, 노인성 폐렴 아주 흔하죠. 자, 70대는 대략 20대의 폐활량의 70% 정도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20대하고 70대하고 같이 산행을 해도 다르다는 거죠. 폐활량이.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기침 효율성 저하, 기침 반사 저하, 잔류 공기량이 증가해서 공기가 폐에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Z. 자, 소화기계입니다. 연동운동 저하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분비 흡수. 그럼 결국 뭐겠어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구강과 타액의 분비 저하로 군의 건조증 발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탈수된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을 잘 안 드시는 현상. 자, 3번 치주질환. 치아 많이 나쁘시죠? 그래서 치아가 나쁠 때는 유동식 먹어달라. 죽 같은 거 미음 좋겠습니다. 자, 4번 축두하관절에 골관절염 증상이나 탈구가 잘 발생된다 되어 있고요. 쓴맛 위에 맛을 느끼는 역치가 상승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쓴맛과 신맛은 기능을 잘하는데 단맛, 짠맛은 역치가 올라가 있어서 설탕을 많이 넣는다든가 하는 특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음식 맛이 변하죠. 자, 위산분비 감소와 면역체계 보상 능력 감소로 설사가 자주 발생하는 게 노인의 소화기계 변화 되겠습니다. 자, 비뇨기계 변화 볼게요. 비뇨기계는 요실금 발생하는 것, 그리고 변비 있는 것, 이런 거에 관련된 겁니다. 자, 네프론 숫자가 감소했고요. 사구체 비율 증가와 사구체 수가 감소합니다. 경화성 사구체 비율 증가. 사구체 요결과 요량이 감소돼요. 그래서 세뇨간의 지방성 퇴행. 점점 안 좋아지죠. 방광벽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방광 용적이 감소한다. 300cc 정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감소하기 때문에 어때요?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방광 근육 힘이 약해져 잔뇨량이 증가하고요. 5번 보시면 골반 근육 이완이 동반돼요. 요도 저항이 감소되면서 요실금이 잘 발생된다.
그래서 요실금에 대한 간호가 국가고시에 잘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소변문은 야뇨증도 증가하죠. 자, 생식기계 변화. 남성의 전립선 비대로 배뇨장애 올 수 있고요. 남성의 정자 생성 능력은 변화가 없는데 여자는 난자 생성 능력을 우리 폐경기에 소실하죠. 사고 위축. 자, 점액 분비량이 저하되어 질염 발생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자, 2025년도 국가고시 문제 되겠습니다. 2025년도. 자, 다음 중 노인의 신체 변화로 옳은 것은? 자, 1번 호흡수 감소, 2번 체온 증가, 3번 폐활량 감소, 4번 골밀도 증가, 5번 혈관 저항 감소. 자, 답은 자, 호흡수 감소가 아니고요. 뭐가 없어진다고 했죠? 폐의 장기량이 증가하고 기침 반사가 소실된다. 기침 반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체온은 증가보다는 약간 낮아지는 게 맞고요. 답은 폐활량 감소가 맞겠습니다. 자, 골밀도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감소하고 혈관 저항도 증가가 맞죠. 그래서 혈관 저항이 증가돼서 혈액이 흐를 때 압력을 받기 때문에 혈압이 더 올라가는 증상이 나오더라. 다음 중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피부 탄력성 증가, 단기 장기 기억력 증가, 폐의 환기 능력 감소, 시각 청각 등 특수 감각 지각력 증가, 뼈 및 치아의 밀도 증가. 답을 한번 보면요. 1번 피부 탄력성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감소하겠고요. 2번 단기 장기 기억력 중에 단기 기억은 감소하는 게 맞죠. 최근 거. 하지만 과거 오래된 기억은 증가한다. 답은 3번이죠. 폐의 환기 능력 감소 되겠습니다. 4번 시각, 청각, 특수감각 지각력은 감소되죠. 그래서 화상도 잘 입습니다. 자, 뼈 및 치아의 밀도는 감소되어 골다공증 위험이 크다. 치과 질환도 잘 생깁니다. 자, 다음에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골밀도 증가, 폐활량 증가, 심박출량 증가, 혈관 저항 증가, 기초대사량 증가. 키워드는 골밀도 감소, 골다공증 잘 생기겠고요. 폐활량 감소, 성인하고 아주 많이 다르게 30% 정도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심박출량도 감소. 자, 혈관 저항이 증가돼서 고혈압에 노출이 되어 있다. 답은 4번. 기초대사량 감소하여 비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근육이 많다가 또 나이가 드시면 근육이 줄어들죠. 자, 사회심리적 변화. 과거의 국가고시에는 주로 신체적 변화가 잘 나왔었는데 사회심리적 변화가 갑자기 2025년도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상반기에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 되겠습니다. 자, 1번 가정적으로 가장의 역할이 상실됐죠. 퇴직 그리고 자녀가 나갔기 때문에 배우자나 친구의 사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소외감이 증가된다. 자, 직업 상실로 경제적 곤란, 금전의 과민해지고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원활하지 않아 감정 및 성격 변화가 초래되죠. 자, 특히 우울성 경향이 증가된다. 치매 상태가 되거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키워드 경직성의 증가.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융통성.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과 태도, 방법을 고수하고요.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여기 바로 경직성이라는 단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의존. 누군가에 기대기 시작하죠. 그래서 뭔가가 자연스럽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기대서 의존하기 시작하는 연령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주 갖고 있던 거를 좋아하죠.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배우기가 어렵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항을 가지고 2025년도 상반기 국가고시 문제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노인의 사회심리적 변화로 적절한 것은? 1번 사회적 대외 관계가 확대된다. 소외감, 우울감 등이 감소된다. 사회적 위치가 유지되며 소속감을 느낀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갑작스러운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소득 감소 및 경제적 의존 문제를 경험한다.
답은 보겠습니다. 1번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축소되죠. 2번 우울감 증가합니다. 3번 사회적 위치가 은퇴로 인해 고립됩니다. 소속감도 느끼는 게 아니고 고립되죠. 4번 친근해 물건에 대한 이질감,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네, 이런 이질감이 아니고 애착심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쉽게 자기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 자, 5번 소득 감소 및 경제적 의존 문제를 경험한다.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2025년도 3월 국가고시 문제. 노인의 지각 및 정신기능의 변화로 오는 것은? 자, 1번 자신감 증가, 능동성 증가, 사고의 유연화, 판단력, 인지력 증가, 의존성 증가. 키워드는 자신감 증가가 아니고 자신감이 감소되죠. 그래서 위축된다. 자, 능동성이 아니고 수동성의 증가입니다. 자, 국가고시 얼마지도 나올 수 있어요? 수동성이에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수동성. 누군가에서 해주길 바라는, 소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성 증가, 능동성 아니다. 자, 사고의 유연화는, 이거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사고의 유연화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이때는 노인들은 경직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 그래서 경직성 중요한 단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성 증가, 경직성 증가 외우셔야 됩니다. 경직성이 있다. 유연하지 않다. 인지력 저하되죠. 판단력, 인지력. 그래서 70세 이상 되시면 운전 같은 거 어때요? 국가에서도 조금 반납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거, 이런 거에 의한 거가 됩니다. 자, 판단력도 흐려지죠. 자, 5번 답은 의존성 증가 맞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